자, 이제 2020학년도 9월 모평, 그쵸?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볼 수능의, 마지막 모의평가였었죠? 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먹도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기가 어느 시대죠? 구석기. 그쵸? 구석기. 그럼 이건 결국은 시대 문제예요.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청동기죠. 청동기. 민무늬 토기도 청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도 어느 시대죠? 청동기죠. 덩이쇠는 철기죠. 그쵸?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이게 바로 무슨 시대다? 구석기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문제부터 틀리면 여러분들 진짜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국가. 이 사진은 한성을 도읍으로 삼았던 백제죠. 그쵸? 백제. 저기 가면 잠실 쪽에 석촌동 고분이 있어요. 그 석촌동 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백제에 대한 내용.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백제는 한성에서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중흥을 위해서 사비로 또 천도를 하죠. 네. 그쵸. 웅진으로 천도했던 사람은 누구죠? 문주왕. 그쵸. 그리고 사비로 천도했던 사람은 그 성왕입니다. 성왕. 네. 이게 백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기창 설치한 건 개항기 때 무기 제조 기관이고요. 대전 회통과 대전 통편이 있는데 요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은 이것은 정조가 만든 거고요. 대전 회통과 육전조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육전조례. 이런 책은 누가 만든 거냐면 흥선대원군이 만든 겁니다. 흥선대원군.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이건 누구죠?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그리고 쌍성총관부 탈환한 건 누구죠? 공민왕이죠. 공민왕. 그리고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이것은 이제 두 번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도 있고 조선시대 때도 있습니다. 그쵸? 네. 고려시대 때는 이제 쓰시마섬 정벌이 한 번 있었어요. 쓰시마섬 정벌. 박위 때죠. 박위. 그리고 조선 때는 세종대왕 때 이종무가 또 쓰시마섬을 정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백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정답 말고 나머지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두시라는 겁니다. 조금 자세히 볼게요. 국왕은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 실시하였다. 이것은 고려시대 초기, 고려 초기의 왕이에요. 태조 왕건은 호족세력 흡수 통합 정책을 했었던 거고요. 광종 때는 바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과거제도하고 노비안건법 실시했죠. 노비안건법.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종 때는 뭐가 있었죠? 성종 때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유교 정치를 하면서 바로 무엇을 하였다? 그쵸? 외관을 파견했죠.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이 지방관을 모든 군현에 파견한 건 아니고 지방의 아주 중요한 12개의 목지점에 그렇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광종이기 때문에 바로 노비안건법 이게 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계 발급은 대한제국이고요. 이 지계도 자주 나옵니다. 시험 문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고요. 육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고요. 그렇죠?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가보개혁대죠. 그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된 다음에 나온 거예요. 2차 가보가 됩니다. 2차 가보. 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이것도 시기 문제예요. 통일로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조직을 구조소경으로 바꿔라. 이거 신문왕 때죠. 드디어 신문왕 출제됐네요. 그쵸? 통일신라 중대, 왕권 강화 시기죠. 국학을 공부하는 학생 맞습니다. 국학도 만들었죠. 공명첩은 조선 후기고요. 중추원에서 근무하는 관리 이건 고려고요. 물론 일제시대도 있어요. 중추원. 그쵸? 일본 총독부 자문기관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재중원 이건 개항기고요. 의료시설이죠. 개항기. 형평운동 이건 백정들이고 이것도 일제시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거란 금이 있어요. 그쵸? 이것은 고려시대를 이렇게 쭉 나눴을 때 고려를 5개로 나누잖아요. 그럼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후기, 말기예요. 초기에는 바로 누구의 침입이 있었죠?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중기 때는 바로 여진과 관련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는 누구와 관련이 있죠? 몽골과 관련이 있어요. 그쵸? 후기 때는 원간섭기죠. 그쵸? 원간섭기.
그리고 말기 때는 이제 홍건적이라든지 어떤 외구의 침입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 좀 쉬울 거예요. 강동육주가 획득한 것은 1차 침입 때예요. 1차 침입. 서희의 외교당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이 요를 멸망시키고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당시 고려의 집권자였던 이자겸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요 시기에 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여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19년에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정벌했어요. 근데 요게 그 1019년이 아니죠. 1107년이죠. 네. 잘못 이야기했네요. 1107년에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정벌을 해요. 그 다음에 1115년에 그러니까 여진이 성장해서 금을 건국합니다. 여진이. 그리고 나서 금이 고려의 사대 관계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됐다. 이 뜻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것은 이게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다음이니까 2차 침입과 3차 침입. 여기서 3차가 중요하죠.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윤관이 여진을 정벌한 부분도 또 있죠. 이렇게 1107년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죠. 조금 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건 3번이 되겠네요. 이성계는 위화도에 군한 것은 여기가 되겠죠. 네, 고려 말기. 최후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이것은 무신집권기가 되니까 시기가 이 앞부분이 아니라서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그쵸?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권수 정의 결사문 정의쌍수를 제시한 것은 바로 진울이죠. 의천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진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원효, 의천, 진울 전부 다 출제가 됐고 이번에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상이 아직 출제 안 됐어요. 통일신라 중대 의상은 화엄종 개창했는데 의상이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진울은 도노점수를 주장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대종교 창설한 사람은 나철과 오기호고요. 나철, 오기호. 동의보 가면 허준이고요. 예송논쟁은 누구 때냐면 바로 현종 때 예송논쟁이 있었고요. 조선 후기죠.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신돈을 등용해서 했던 거죠. 네. 신돈 등용해서. 그래서 정답은 도노점수, 정예쌍수, 진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경국대전은 제9대 왕 제위 중에 완성된 법전 성종입니다. 이 성종은 조선의 성종도 있고 고려의 성종도 있어요. 네, 여기는 조선시대의 성종입니다. 전국에 척합이 세운 사람은 흥선대원군이고요. 관도 관리사 파견한 것은 대한제국 때 고종이고요.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두었다. 자,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만든 거고요. 홍문관은 누가 만든 것이다? 세종대왕과 그 다음에 성종이 만든 게 집현전과 홍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종이 홍문관을 두었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경공원 이것은 이제 개항기 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성육부 이것은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부담을 일필로 줄인 것을 고을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네. 정부가 줄어든 군포 수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니 시행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거 누구죠? 영조죠. 영조의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균역법은 그 이전에 1년에 2필 걷던 것을 한 필로 줄였어요. 1년에 한 필로. 그러면 그 부족분이 50% 발생했죠. 그거에 대해서 결작 2두를 받았고요. 토지에 부과한 거죠. 또 선무군관포를 또 징수를 했고요. 신흥 양반들한테. 그리고 또 뭐도 있었죠? 바로 어장세라든지 염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군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보면 결작 2두를 징수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통제는 대한제국이 했던 거고요. 전식관은 고려시대고요. 청해진은 통일신라 하대의 장보고입니다. 8관에는 고려시대가 되죠. 그래서 결작 2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영조, 조선 후기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밑줄 친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가? 전쟁이 발발한 뒤 인조가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갔다. 이것은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청이 쳐들어온 거죠. 동령부 아니고요. 그쵸? 동령부는 원간섭기 때입니다. 그리고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건 거란에 침입되고요. 나당연합군은 통일 전이죠. 그쵸? 그 다음에 청과 군신관계가 성립되었다. 이거 결과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황룡사 구축목탑은 몽골의 침입기 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조선 시대, 조선 중기 정도 되죠. 예, 이때 병자호란은 청과 관련이 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탕평책 추진 장용형 초계문신제. 아, 정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정조와 관련 있는 거 고인돌 아니고요. 석굴암 아니고요. 독립문 아니고요. 수원화성 축조. 이거 여러분들 다 알죠? 사도세자 아버지와 관련 있는 거. 그쵸? 우정총국 총국 아니고요. 이것은 갑신영 명과 또 관련이 있죠. 네. 자, 다음 문제. 경제적 구국운동, 강화도 조약과 국권 피탈 과정에서 반공령 있고, 이것은 이제 저령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켰죠. 독립협회가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하고요. 이런 것들은 경제적 구국운동이에요. 발해관, 이건 발해에 관련된 거고, 이건 조선 전기고요. 세종대왕이고요. 은병은 고려고요. 국채보상운동, 이게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이죠. 1907년에. 그쵸? 어디서 시작되었다? 대구에서. 누가? 서상돈이 시작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OECD는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네, 김영삼 대통령 때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인물열전 기획안,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단재 신채호. 단재 선생을 신채호 선생이죠. 네, 신채호에 대한 이야기다. 자,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에 써줬죠. 의열단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냥 쉽게 답이 나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교정도감을 설치한 건 최충원이고요. 그쵸?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에 있는 진경산수하고요. 대동여지도는 김정우가 만든 조선 후기의 지도고요. 조선 건국동맹, 이것은 이제 광복 직전에 있었던 그 서울에 있었던 기구입니다. 여운형이 만들었던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부 농민봉깃, 황토현전투, 전주화약 이런 거 보니까 1894년에 있었던 무슨 운동이다?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 있는 표현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정청이에요. 나중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것을 군국 기무처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쵸? 동학농민군이 만들었던 농민자치기구는 바로 집강소가 되겠죠. 집강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죠? 집강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시모 28조는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이죠. 최승로. 그 다음 명량해전은 임진왜란이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죠. 이순신 장군과 관련 있죠. 임진왜란. 그 다음 영남 만인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880년대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고 그것에 대한 그 조선 책략의 내용이 이제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게 영남 만인소입니다.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병인 양요에 대한 이야기죠. 병인 양요는 흥선대원군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학농민운동이니까 집광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2년에 구직군대가 일으킨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에 관련되어 있는 걸 찾아라. 백두산 정계비 관련 없고요. 도병마사 고려고요.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고요. 산미증식경은 일제시대예요. 그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게 바로 1882년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면서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이제 그 격전이 일어나는 거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회영을 비롯한 신민회 회원 등은 이 지역 어디죠? 바로 서간도 지역, 서간도, 삼원보죠. 삼원보. 그쵸? 네. 그러면 백두산에서 서쪽 여기죠. 다가 되겠네요. 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잖아요.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에 사는 누구는 작년 12월 초순에 평양학교 조합 소유의 임대인 대성산에게 솔가지를 베어 훔친 죄로 지난 14일 평양경찰서에서 태형을 받았어요. 태형 나오면 일제시대 몇 기죠? 1기에 해당된다고 했죠. 1기. 1기에 태형 있다고 했습니다. 태형. 그쵸? 그리고 헌병경찰통치고 헌병경찰통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때 회사령도 이때 실시됐죠. 회사령 실시. 2기 때 폐지가 되죠. 회사령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과전법은 조선시대고 식목도감은 고려고요. 화백회의는 삼국시대고요. 금용실명제는 김영삼 때죠. 김영삼.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북한군의 기습.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했죠?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우리가 밀어붙였는데 상륙작전. 다시 중공군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또 밀린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죠. 나머지는 6.25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명동성당 이한열이 나왔어. 이한열은 뭐죠? 1987년 6월 항쟁이에요. 6월 항쟁. 6월 항쟁에서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죠. 그쵸? 딱 봤더니 대통령 직선제 개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충칭에 정착하다. 윤봉길 의거 대표적으로 무엇 등의 활약. 여기 군대 뭐죠? 한국 광복군을 알아둬야 되죠. 군대, 한국 광복군. 계속 지금 똑같은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공동선언문.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이죠. 2000년 6.15 공동선언. 이거 누가 했죠?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에 이제 개성공단이 건설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바로 마가 되겠죠. 유신헌법은 1972년이죠. 그쵸? 개성공단 건설된 것은 2002년.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은 이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봤던 6월, 9월까지 봤어요. 그럼 이번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올해. 2018년 거 6월, 9월 수능 봤어요. 그쵸? 그리고 2019년 6월, 9월 수능 봤죠. 그쵸? 그리고 올해 본 2020년 6월, 9월을 봤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보는 수능이 이거죠. 자, 이 8개에서 모든 문제, 출제 가능 주제들이 전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대 구분이에요. 시대 구분. 이 시대 구분만 잘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찍어 놓은 거 있죠. 이 8개를 보면서 여기서 반복되는 것들을 느끼고 내가 시기적인 것만 잘 구분한다면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8개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한번 요 기간 동안에 듣고 그 다음에 그 수능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